왜냐면 여러분 이게 보면 지독하게 안 팔리던 갑자기 팔리면은 그 다음에 확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. 왜냐면 이게 팁인데 생각을 해보세요. 집을 내놨는데 한 6개월 동안 안 팔리다가 갑자기 왜 팔렸겠어요? 그렇죠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어롱장입니다. 질문들을 참 많이 받아요. 요새 고민도 많고 뭐 결정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일 텐데요. 제가 쭉 나열을 해보니까 제가 답변을 할 때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건 솔직히 답변을 드리면서도 사실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있어서 좀 고백을 드리고 싶어서 찍어요. 제가 제일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은 뭐냐면요. 어,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냐입니다. 특히 그 중에서도 이거 뭐 매도 타이밍 언제 잡을까요? 언제쯤 팔아야 될까요? 라는 질문을 받으면 이게 진짜 머리가 까매져요.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질문이 이 뜻이거든요. 언제 팔아요? 라는 뜻은 이게 언제 올라가서 정점을 찍어요? 라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아니란 분들도 많아요. 난 그걸 묻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돌이켜 보면 거의 팔고 나서 더 올라가면 원망을 하세요. 사람 본능이겠죠. 즉 얘가 얼만큼 올라갈지 그리고 언제쯤 팔았을 때 내가 제일 만족스러울지 물어보시는 건데요. 그게 제 주변 모든 고수분들을 통틀어서 그거를 완벽한 타이밍을 맞추는 분은 전 한 번도 못 봤어요. 제 주변의 고수분들은 그걸 완벽히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런 경험들 있죠. 잘못 팔아보고 잘못 사보고 안 팔려서 물려보고 이런 경험들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런 경험에서 배우고 모든 그 힘들을 축적을 해서 좀 더 크고 편한 물건으로 옮겨 타신 분들이 부자가 됐거든요. 사실 저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긴 해요. 근데 약간 좀 막막하잖아요. 이게 결국엔 이거잖아요. 판 다음에 많이 올라가면 내가 속상할 테니까 이걸 언제쯤 파는 게 최고일지 좀 알려달라 이 뜻인데 여러분 일단 문제가 뭐냐면 저조차도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. 이게 지금 파는 게 맞을지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상담을 제일 해드리기 어려운 동시에 제가 제일 난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 생각을 이렇게 영상으로 아예 기록으로 남길게요. 왜냐면 이메일로 쓰면 너무너무 길거든요. 매도라는 게 그래요, 여러분. 매도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물건을 남한테 넘기는 행위이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요. 문제는 이걸 넘기고 나면 앞으로 그 물건의 가치 상승이나 하락에 대해선 전혀 여러분과 상관이 없어지는 거겠죠. 또한 세금도 내셔야 돼요.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물건을 판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정말 신의 영역이잖아요. 맞출 수 없다는 걸 깔끔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게 안 돼요. 안 될 겁니다. 그래서 경험이 쌓일수록 편해지긴 하지만 결국 실수하는 경우는 나와요. 근데 제 말의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. 실수하는 경우가 나온다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. 근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실수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운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. 이 물건을 판 다음에 내가 후회할지 안 할지는 나중에 나오는 그 결과에 따라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.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 이 물건을 판 돈으로 내가 무엇을 할지, 이 물건을 내가 왜 파는지가 중요한 거지, 물건을 판 다음에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중요한 게 아니어야 하는데, 그게 안 되죠. 저도 안 돼요, 여러분. 저도 안 됩니다.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이 판 다음에 더 올라가는 걸 보면은, 이게 진짜 내가 뭘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욕심이 심한 걸 수도 있고요. 욕심이 심한 거겠지만 사실은 욕심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, 사람들이.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뭐냐면, 왜 팔까? 왜 팔까가 중요한데 지금 제가 상담을 드린 분들 중에서 가장 후회하시는 분들은 현금화예요.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. 집을 팔아서 뭐 규제가 강해지고 세금이 올라가고 노후를 좀 편하게 보내고 싶으니까 나는 쓸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고 싶어라고 해서 집을 파신 분들은 지금 후회가 굉장히 심해요. 물론 결론적인 얘기예요. 집값이 많이 올라갔으니까. 그런데 비록 집값이 올라갔지만 후회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. 누굴까요? 바로 이 집을 판 돈으로 할 일이 정해져 있는 분이에요. 사업을 확장한다던가 아니면 애를 유학비를 보내준다던가 아니면 다른 물건으로 갈아탄다던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. 근데 문제는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여담인데 세 번째 이유 있잖아요. 이 물건을 팔고 좀 더 좋은 물건으로 옮겨간다가 요즘 잘 안 돼요. 세금 때문에요. 팔 때 깎여 나가고 살 때 깎여 나가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점점 더 안 파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팔고 나서 받게 될지도 모르는 스트레스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지금 시장인 것 같아요. 정신과 치료 받는 분들도 계세요. 잘못 판 다음에. 진짜 있어요. 여러분 입장이 되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거죠. 매도한 다음에 이 돈으로 무엇을 할지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분들은 팔아도 된다는 겁니다. 그런데 보세요.
내가 이 집을 판 다음에 구체적으로 할 일이 정해져 있는데 저한테 이걸 언제쯤 팔아야 할까라고 물어볼 수 있을까요? 없어요.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. 집을 산 다음에 2년 정도 전세를 놓고 그냥 팔아요. 왜냐면 입주가 가능해야 잘 팔리니까. 또는 요새 같은 경우에는 사서 4년 있다가 팔아요. 이거는 근데 아주 기초적인 거고, 여러분이 중간에 돈이 필요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2년 4년이 흘렀지만 돈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. 그럼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. 난 이걸 꼭 팔아야 돼. 난 이 돈을 어디엔가 쓸 거야. 나는 다른 부동산을 사고 싶어. 나는 내 집 마련을 이번엔 해야 되겠어. 아니면 난 이걸로 사업을 확장해 볼 거야 라면 판 다음에 후회가 덜 하겠죠. 후회하면 이상한 거잖아요. 왜냐면 본인이 목표로 했던 걸 분명히 할 수 있는 돈인데 그걸 후회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자,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죠. 어차피 판 다음에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맞출 수 없는 신의 영역이에요. 하지만 돈의 출처, 내가 쓸 돈의 출처가 있다면, 그죠? 그러면 이유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. 그럼 일단은 내가 판 다음에 병인할 수 있는 확률을 하나 줄일 수가 있는 거죠. 이 돈을 쓸 목적이 있을 경우에 팔자가 첫 번째 이유예요. 자,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. 여러분이 매도를 할 때 이런 게 있어요. 비록 더 올라가더라도 여러분이 진짜 확신할 때가 있어요. 뭐냐면 나는 뭐 투자를 많이 해보고 경험을 많이 해봤지만 이럴 땐 진짜 팔아야 된다.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호가를 많이 부른다고 무조건 더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. 그리고 내 집 컨디션이 다른 컨디션이랑 다를 수가 있잖아요. 그런데 난 지금 이걸 팔아야겠어. 지금 팔아서 현금 확보를 어느 정도 해놔야지 마음이 편하겠어.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왜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큰 건물을 살 건데 가지고 있던 아파트나 집들을 처분을 하시는데 이게 한 번에 다 안 팔릴 거잖아요. 근데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여러 채가 있을 때 한꺼번에 다 팔 수는 없어요. 한 번에 안 팔립니다. 안 팔리는 것도 남을 수가 있고요. 그럴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일단 앞에 것들을 쳐내야 남아있는 것들에 점점점 여유가 생겨요. 예를 들어서 처분해야 될 집이 10채면 부담이 심하죠. 두 채를 줄이면 덜하죠. 두 채를 더 줄이면 덜하죠. 두 채를 더 줄이면 더해서 네 채가 남으면 그때부터는 비싼 가격에 팔도록 배짱을 부릴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마인드 컨트롤의 영역이긴 하지만 내가 지금 이걸 현금화 시킴에 있어서 비록 이게 판 다음에 더 오를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런 순으로 팔아야지 마음 편하게 자본을 굴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분들, 내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되어 계신 분들은 그냥 파셔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죠? 이 두 가지 경우, 그러니까 판 다음에 돈 쓸 데가 있는 분, 아니면 포트폴리오가 이미 머리 안에 구성이 돼 있어서 이렇게 굴리기 위해서 파시는 분들, 이 두 분들은 후회를 많이 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. 많이 하시진 않아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저도 참 안 되는 부분인데요. 내가 인간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. 인간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아파트를 샀는데 떨어져요. 아니면 아파트를 팔았는데 더 올라가요. 이러면 속상하잖아요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아파트를 샀는데 떨어지면은 내가 비록 아파트 가격은 지금 떨어졌지만 지금 팔 건 아니고, 그리고 내가 이걸 사면서 얻었던 경험이 있고 이 경험과 지금 이 결과를 가지고 뭘 더 배울 수 있을까, 이걸 배워서 나중에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까를 치열하게 공부를 해요. 얼만큼 치열하게 하냐면요, 가격이 떨어져서 내가 억울한 만큼 멘탈이 흔들리는 만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나중에 이게 다시 돌아와요. 지금 겪고 계신 분들한테는 아무 도움 안 되죠. 근데 나중에 돌아옵니다. 자, 두 번째, 팔았는데 올라가거나 왕창 올라가요. 그러면 이거는 분명 속이 쓰릴 수가 있어요. 뭐 잠이 안 오거나 제 주변에 있는 분처럼 지금 정신과 약을 드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참 돈이 먼지요. 자, 이런 경우에는 깔끔하게 내려놓고 이 생각을 해야 돼요. 이런 거예요. 사실 제가 봤을 때 위안이 될진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살면서 결정을 여러 번 하잖아요. 어느 대학을 갈지, 어느 과를 고를지, 군대는 언제 갈지, 취업은 어디에 할지, 결혼은 언제 할지, 출산은 언제 할지. 그 선택 사항이 사실 지금의 여러분을 만든 거잖아요. 근데 매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때 팔기로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. 여러분 인생 살면서 결정이 지금 어떤 결과가 다 마음에 드는 게 아니잖아요. 전 매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. 그게 뭔 상관이냐고요?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.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. 왜냐면 여러분 이게 보면 지독하게 안 팔리던 갑자기 팔리면은 그 다음에 확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. 왜냐면 이게 팁인데 생각을 해보세요. 집을 내놨는데 한 6개월 동안 안 팔리다가 갑자기 왜 팔렸겠어요? 그렇죠. 거기에 매수세가 들어온 거예요. 그 동네에 관심이 몰려왔을 확률이 높고 내가 그 시작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근데 난 6개월 동안 기다리면서 이미 멘탈이 흔들렸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배짱이 없었던 거죠. 이런 시장의 변화에 대한 경험이 쌓인단 말이에요. 그리고 판 다음에 이런 신의 영역이에요. 어른들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.
그건 네 게 아니다. 네 운은 거기까지다. 이게 네 몫이다. 다 먹으려고 하지 마라.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. 그죠? 이런 얘기들이 다 어른들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을 배웠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던 부분,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정리해 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혹시 속이 쓰리신 분들이나 아니면 좀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. 어차피 여러분 이거는 확실해요. 언제 살지 언제 팔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돈의 영역, 숫자의 영역에서는 신의 영역이에요. 중요한 건 멈추지 않고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경험을 쌓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선 건강 유의하시고요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